네, 토마토 투자 클럽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오늘의 거인의 시선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시장이 지금 좀 마이너스 소폭 마이너스고 코스닥도 코스닥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거래소는 소폭 마이너스입니다. 미국도 전체적으로 나스닥 빠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좀 소폭 관망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장 현재 기준으로 해외 증시 종합을 보면 어제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0.36, 나스닥 플러스 0.2,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0.7, 이미니 나스닥은 지금 플러스 돼 있고요. 일본 니케이 지수는 2.3%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본이 안정이 되고 있어서 전체 글로벌 시장도 같이 안정이 될 걸로 보이고요. 엔캐리디 관련된 것은 추가적으로 좀 봐야 되지만 추가 청산에 대한 우려도 있었는데 한 일주일 정도 안에 판가름 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국내 지수도 이제 관망세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 그러면 미국 시장은 일단 현재 기준으로 보면 내일 수요일 날 8월 14일 날 수요일 기준으로 현지 시간으로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물가 관련된 이슈가 중요한 내용이니까 최근하고 고용지표 지난번에 안 좋아서 급락을 좀 같이 하고 했었는데 이걸 보고 소비자 물가지수 보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미국에 옵션 만기일이 있어서 옵션 만기일 주로 최근 들어서는 변동성이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만기 때 또 변동이 심할지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망세가 있어서 저도 지난 7월부터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8월 중순 이후 대에서 다시 반전을 해줄 거다. 이렇게 해서 다음 주 중반부터는 우상향의 장세가 예상이 저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특별한 일이 없어야 되는 거죠. 옵션 만기라고 옵션 만기는 어떤 수급이니까 다시 반등할 수 있지만 소비자 물가지수 봐야 되고 전반적으로 엔캐리 자금의 추가 하락이라도 만기일 기준으로 했을 때 추가 청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으면 시장이 좀 급락할 수도 있어서 그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그것을 좀 보면 될 것 같고 또 현재는 지금까지 관망세 하고 있지만 특별한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예상치는 지난 전월 대비해서 헤드라인은 0.2% 올라가고 근원은 0.3% 이렇게 좀 올라갈 거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왜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전월 대비 올라갈 거로 예상이 시장의 컨센서스 형성되어 있냐면 에너지 가격이죠. 에너지 가격들이 대다수 상승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적으로 보면 주택 가격 관련된 지수, 주거비 관련된 수준이 낮은 수준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가격도 지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둔화되고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물가는 둔화되는 걸로 아마 전체적으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요. 이번에는 단기적으로 잠깐 전일 올랐도 그렇고 산업 생산이나 소매판 점도 받아 좀 둔화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랑 그 다음에 고용지표 이런 걸 관련돼서 연준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는 결론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한 게 크게 악재로 작용되지는 않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미국 장이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채권부터 해서 주식시장에 해외 자금들이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글로벌 영향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고요. 우리 경기가 조금 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좋으니까 우리 경기가 안정적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이 쉽지 않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는 수출 주된 국가 글로벌 경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연동돼서 움직일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우리 지수는 별로 안 올랐기 때문에 미국은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미국이 조정받더라도 우리 지수는 적게 빠질 수도 있다. 그 논리도 있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우리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결론을 내서 이제 다음 주부터 장이 안정되면 올라갈 때 반등할 때 내가 추가 매수하든지 아니면 비중을 줄이든지 어떤 전략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실제로 대응이니까 대응을 할지, 아니면 대응해도 안 해도 되고, 평가손이 나도 그냥 보유하든지, 아니면 어떤 전략이 분명히 가지고, 시장에서 해야 됩니다. 지금은, 시장이 오르고 내리고는 그런 게보다도 크게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다 그러면 엔비디아도 지금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일본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장기로 봤을 때 정상적인 조정이에요. 정상 조정이다. 근데 크게 보시면 여기서 그 전부터 보면 이렇게 아직까지 월봉 기준으로 붕괴를 되지 90달러 이하로 붕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박스권에 놓여 있을 걸로 보이고요. 주봉 차트도 지지선 왔다 90달러 정도 왔다 다시 반전하니까 박스권에 있을 걸로 보입니다. 당분간은 120달러에서 좀 더 강하면 100달러 정도 내에서 왔다 갔다 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전 투자자 입장에서 요 위에서 사신 분들하고 저 밑에서 사신 분들하고 전략이 다르겠죠. 장기 투자자는 지금도 단 한 주도 할 필요도 없고 보유를 하면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단기 매매자들은 반등 시에 비중을 축소하는 게 정석이죠. 왜냐면 내려가면 단기 투자자가 물려서 비의도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면 안 되니까 그런 측면이고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실적은 저도 26년도 정도에 AI 서버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매출은 26년까지 계속 좋을 걸로 보이고요. 그 이후에도 좋을까? 나쁠까? 너무 가격이 올라왔나 주가? 그것은 주가가 가격이 올랐으면 실적보다 주식은 쉬는 거죠. 쉬었다가 또 실적이 계속 끊임없이 한 2030년간 좋아진다면 우상향을 20% 이상 계속한다 매출이, 주식은 다시 가게 됩니다. 23년도 기준으로 23년도는 잔인가 22년도 말 기준 2030년까지 엔비디아는 매출은 10배 정도 뛰니까 주가는 기본적으로 10배에서 30배는 오르겠죠. 그래서 주식이 지금 10배 오른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300달러대 충분히 갈 수 있는 실적을 보면 아직 27년도까지도 열려있다 이렇게 보고 투자를 하와 매매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텔은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실적 나쁘고 나서 반전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낙폭화가 돼서 그렇고요. 테슬라도 마찬가지. 테슬라는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을, 아직 국내 투자자들이 테슬라를 전기 자동차 관련된 이슈를 보고 제트사로 우리 전기 자동차 배터리 주식을 사고 팔고 이렇게 하는 활용을 한다, 응용을 한다. 이것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테슬라는 지금 앞으로 더 실제로 전기 자동차만 본다면 중국하고도 싸워야 되고요. 현대기아차하고도 미국에서 싸워야 되고, 그러니까 쉽게 매출 성장을 과거처럼 이루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즉 이미 OEM 엔진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 자동차를 이제 잘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아주 신차들 보면 그건 좋습니다. 자체가. 그래서 테슬라의 대항마 정도로 될 정도까지 크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기 자동차로는 모멘텀이 주가가 크게 가지는 못한다. 그렇게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테슬라가 지난번에 이렇게 움직였던 것은, 여기서 급등하고 움직였던 것은 전기 자동차가 잘 팔려서 가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차 이슈였죠. 그러면 여기도 자율주행차 이슈로 갖고 AI 때문에 갖고 이제 AI를 지연시켰고, 그 다음에 지금 또한 자율주행차 악재가 지금 테슬라가 있습니다. 테슬라의 악재는 전기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가 성장을 못해서 그렇다. 그것은 이미 다 아는 거지만 그 악재도 계속 있어서 신차를 공격적으로 생산하고 그러진 않죠. 그리고 지연시키고 있고 부자재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생각보다 덜 팔리고, 그러면 이 모멘텀은 단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중기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 판매 관련된 이슈로 이 주식이 이 300달러 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악재만 있는 거죠. 자, 그런 상태에 자율주행차 관련된 것도 이제는 중국이 여기서 올라갔을 때 중국 관련 이슈, 즉 중국의 자율주행차 인정을 받고 테스트 인정을 이제 운행 인정을 받으면서 중국의 6대 도시들이
이제 자율주행차를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 이제 법적인 정비하고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테슬라가 거기 들어가서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빠르게 과거에는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자율주행 관련된 학습을 계속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거는 당연히 하지만 내 자동차가 직접 운행하면서 바로 자율주행 반도체를 통해서 바로 이미지를 이미지 학습과 추론을 해서 결론을 내는 그런 쪽의 자율주행이 앞으로 그렇게 돼야만 사람처럼 어느 정도가 되는 거죠. 내 눈으로 직접 보고 걸어 다니고 어디 가고 하듯이 자동차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거기서 응용하고 데이터 센터 연결하고 같이 다 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거 중국에서 가장 빠르게 하는데 이제 미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했죠. 자율주행도 칩을 장착한 자동차는 미국으로 판매가 될 수가 없도록 이런 식으로 또 가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관련된 거면 약재죠. 테슬라가 자율주행자 완벽히 해가지고 몇 년 뒤에 완벽히 해서 미국에 갖다 팔면 되는데 미국에 못 팔면 다른 나라에 팔아도 물론 되지만 미국의 최대 시장이니까 그런 악재가 있어서 같이 이렇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모멘텀 테슬라가 올라갈 지금 현재 모멘텀은 없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장기적으로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 잠깐 보시면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은 코스피 2.75포인트 빠지고 있지만 거래소는 코스닥 1.5%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시장은 전체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센 편, 하이닉스는 워낙 많이 빠졌다가 워낙 과도하게 24만 6천에서 15만 1천원까지 왔으니까 40%가 순식간에 빠진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잘 없는데 수급이 꼬여서 그런 거죠. 수급이 꼬인 것은 실을 증서는 외국인이 팔았는데 여기 이제 외국인 대해서 잘 안 팔면 이제 추가 하락은 제한적인 겁니다. 단기적으로 한 40% 빠지면 거의 다 빠진 거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19만원까지 반등이 놓여 있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일단은 19만원 정도 내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위에 가더라도 20만원대 가더라도 수급이 어느 정도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반전시 이렇게 급전직하처럼 이렇게 된 거죠. 반전하더라도 이것은 이 고점을 현재는 돌파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만약에 물리신 분들은 반전을 할 때 어느 정도 내가 산 가격에 마이너스 10% 정도 내외까지 회복을 하면 비중을 줄일지 말지 미리 결정해 놓고 있어야만 그때 되면 가능합니다. 만약에 24만원에 샀는데 22만원, 20만원 왔는데 집중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줄이지 않을 생각을 하고 있었으면 그때 보고 한다면 그때는 다 좋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그거는 전략을 세워놓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하이닉스는 지금 HBM3E도 이제 양산이 하이닉스로 하고 있고 AI 반도체는 좀 HBM 쪽은 공급 부족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실적에 대한 우려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투자에 중요한 것은 전체 경기가 나빠지면 메모리 시장이 직격탄을 맞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메모리 말고 HBM 쪽으로 잘 나간다도 공식 메모리. 근데 지금 삼성전자도 범용 메모리 공장 증설 AI로 전환하는 데는 그건 또 하고 있으니까 공급이 좀 부족한 편이죠. 범용도. 그래서 실적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 하락에 대한 것은 제한적이다. 그래서 지금은 굳이 물리신분을 손절하고 그러지 않을 영역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지수를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자, 해외 지수도 보시면 일본 니케이 지수가 중요한데 일본 니케이 지수는 어제 건봉주 오늘 양봉을 뜨고 있는데 12평선이 35,852포인트인데요. 요 근처에 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야 건 들어갈까 말까 하고 있는데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다시 이쪽으로 안정권으로 들어갈 걸 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매물대가 여기서 강력한 매물대를 뚫는 제본데 아직은 뚫으려면 새로운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수급의 모멘텀 다른 어떤 모멘텀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상승 동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걸 돌파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또한 일본은 이미 지수가 5배가 올랐습니다. 10년 동안.
지수가 아베 정권에서 돈을 풀어서 엄청난 구조 조정을 시장이 하고 밸류업도 해가지고 그 수혜를 다 받기 때문에 지수가 5배 올랐다면 10년 동안 갖고 있었던 분들은 최소한 그 종목들이 배당을 받았던 몇 배씩 다 나 있는 거죠. 그래서 장기한 뭐 일본 직접 투자하신 분들이나 배당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미 돈이 많이 벌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팔아도 이익을 하소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2010년도, 13년도에 산 주식을 지금 10년 뒤에 지금 팔면 앞으로 남은 어르신들이 남은 노후를 잘 쓸 돈을 다 마련해 준 거죠. 그만큼 주식이 많이 올랐습니다. 대형 우량주들이. 아베 정권의 클리코트 돈푼 효과, 그 다음 밸류 효과입니다. 경기는 성장을 못해도 금융시장을 성장시키게 만드는 거죠. 이게 가능한 게 일본은 국채를 일본 국채 95% 정도를 일본 국민이 갖고 있으니까 외세에 의해서 나라가 뭐 망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르고 우리는 외세에 흔들리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은데 그리고 밸류업도 쉽지 않고요. 재벌 체제라서 그래서 그렇고요. 우리도 이제 고령화되고 있으니까 확실한 뭔가 중대형 우량주를 이익을 어느 정도 계속 내는 것은 주주환원도 하고 어르신들이 노후를 대비해서 배당도 받고 이렇게 해서 하기 위한 구조를 아주 탄탄하게 잘 만들면 우리나라도 세계 뭐 올림픽도 세계 뭐 7등하고 OECD도 세계 12등 안에 들어 있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90년도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죠? 선진국의 금융도 선진국이고 그럼 돈을 많이 풀어서라도 이 금융시장을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구조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계속 돈을 좀 벌어서 연금 고갈이 안 되는 그런 정도의 믿음을 주고 일본처럼 보고 만민국을 하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본은 그래도 이걸 거의 다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배당도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주식에 그렇게 많은 조정을 이루어지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별로 이제 너무 시장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우리 지수를 한번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직 안정권이 안 되는 안정이 좀 될 걸로 보이고 한국 코스피도 2617이 12평선 12평선 안착을 하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봉은 정상적입니다. 기법상으로. 자, 그리고 내일 정도 수요일인데 우리가 목요일 휴장이라서 수요일하고 금요일 장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내일도 크게 올라가진 않지만 이미 가일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안정이 될 걸로 보이고 다들 불안해하고 관망세를 하지만 이번에도 한번 전쟁이 터지고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 터지고 하면 큰일 났겠죠. 오히려 브렉시트 악재가 호재가 바뀌는 거죠. 호재는 아니지만 브렉시트는 사라지면 오히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미 중동전은 저는 신경도 안 쓰고 있습니다. 중동 이스라엘하고 뭐 이란하고 대규모 전쟁해도 그쪽 지역적인 전쟁이죠. 물론 뭐 여러 가지 유통망이라든지 뭐 공급망, 운송망이 뭐 흔들릴 수 있지만 이미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대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중동 악재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유가도 뭐 아직 어제 3%밖에 안 올랐어요. 하시다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이제 조금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오늘의 섹터는 그냥 뭐 보면 코스피 100을 보니까 크래퍼튼 1등입니다. 작년에 여름에 제가 가을 4월 또 크래퍼튼도 한번 이제 해드렸는데 이제는 크래퍼튼 같은 거 이게 1인치 슈팅 게임은 아무리 장이 그 게임 시장이 안 좋고 뭐가 안 좋아도 경기가 안 좋아도 1인치 슈팅 게임은 배틀그라운드 이런 것은 안정적으로 나오는 게임입니다. 효자 게임이기 때문에 저 위기 때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그나마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쪽 지역이 아닐까 이렇게 잠깐 화면이 그런데 크래퍼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주식이 얼마나 쉽냐면 우리가 시간의 개념을 조금 1년이나 3년 정도를 가져간다면 20조 상량 이렇게 빠졌잖아요. 58만 원인데 15만 원. 한 70%대 빠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작년에 이제 여기서부터 한 6월이잖아요. 6월 달 정도까지 여기서 18만 이하에 사놓으면 70% 빠졌을 때 주가 하락하면 20% 하락합니다. 20% 하락할 때 3개월, 4개월만 들고 있으면 되는데 들고 있으면 추세가 반전돼서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100% 지금 1년 만에 100%를 1억 가지고 4번만 하면 16억이에요. 복리로 한 정도씩
구하려면. 그럼 이제 아직 가고 있으니 가다가 어느 정도 갈지 보고 팔아먹고 또 다른 거 하면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정도의 또 크래프트 이렇게 하는데, 오늘의 또 웹젠도 보시면, 웹젠도 지난 후속작인데, 이제 웹젠도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보시면, 코스닥의 시가총액 100등 안에 보시면 웹젠이 잘 가고 있고, CIS는 이제 2차전지 적극공정의 준공정 장비니까 실적이 잘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많이 빠지다 올라가고 있고, 레이크 멀티리스는 이제는 제가 27일 날 전기차 모든 거에 7탄 하는데요. 이제는 기존 배터리로는 안 된다. 배터리 혁명이 이렇게 나야 됩니다. 그 혁명의 선두주자들이 있습니다. 고체 전해질. 앞으로는 고체 전지전력이 앞으로 1년 동안 엄청난 시세를 낼 걸로 보입니다.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서도 현대차에서도 아마 나오지 않을까 보이는데, 전고체 배터리, 단 배터리가 나오면 앞으로 시대는 30년대는 크게 장악하기 때문에 그 관련된 주식, 레이크 머티리스 뿐만 아니라 이런 주식들은 엄청 빠져 있잖아요. 롯데에너지도 마찬가지고, 요 세 개가 이수 스페셜티, 레이크 머티리얼즈, 롯데에너지는 고체 에너지 핵심 기업이잖아요. 롯데하고 이수 스페셜하고 계약해서 원료를 받고 있고 항화 리튬을 받아서 하는 거죠. 그리고 물 관련된 섭식에 가장 기술력 잘 갖고 이수 스페셜이 수소를 나오면 물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페셜티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고 원재료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회사죠. 고체전 시대에 빛나는 기업들. 그러면 말 그대로 이렇게 많이 빠져 있을 때, 주식은 올라왔을 때 사는 게, 많이 빠졌을 때 사게 되면 아까 그래프톤이 100%가 보장되듯이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많이 빠진 것 중에서 실적도 나오고 신장 모멘트 있는 게임즈도, 그래프트나 웹전 이런 것도 웹전 특히 괜찮은데요. 그 다음에 2차전지 쪽도 전체적으로 아무나 하지 말고 이제는 배터리 혁명을 일으켜 줄 수 있는 그 고체 전해질 쪽을 관심 있게 보셔야만, 또한 이 그래프트는 이런 것처럼 수익이 보장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히 하고요. 거인의 시선 동봉맛 한마디 하고 끝내겠습니다. 주식 투자로 돈 벌기가 가장 쉽다, 이렇게 저는 계속 주장합니다. 초보 투자자는 잘 모르기 때문에 사고 팔자 하지 말고 실패 없는 일등주를 보유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